나옥분 씨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두 아들을 키우는 동안 동네 사람들 말 한마디도 허투루 넘기지 못했습니다. 과부집 아들들이라 버릇 없다는 소리 듣기 싫어 큰아들 서준호 씨도 막내 아들 서민재 씨도 남보다 더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런 옥분 씨에게 막내 아들 결혼식은 오래 기다린 날이었습니다. 68 나이에 곱게 다린 남보라색 한복을 꺼내 입고 새벽부터 답례떡까지 챙겨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원래 예비 며느리 임가은 씨는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옥분 씨는 그 아이를 처음 본 날부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은 가은 씨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옥분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 집안이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요. 나옥분 씨는 두 아들을 키우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 없다고 고개 숙일 필요는 없다. 대신 사람 속이면 안 된다. 그 말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옥분 씨가 붙잡고 산 기둥 같은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 씨는 어려서부터 영리했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했습니다. 다만 체면을 많이 따졌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집안이 어떻게 비칠지에 예민했습니다. 반대로 막내 민재 씨는 마음이 여렸습니다. 싫은 소리 못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러다 자기 일까지 망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옥분 씨는 그런 막내가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재야, 착한 것하고 흐리멍덩한 건 다르다. 그 말을 해도 민재 씨는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민재 씨가 임가은 씨를 데려온 것은 결혼식 8개월 전이었습니다. 가은 씨는 32살이었고 동네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긴 검은 생머리를 단정히 묶고 옅은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른 말을 들을 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옥분 씨가 물었습니다. 우리 민재 좋은 점이 뭐가 있더냐? 가은 씨는 잠시 민재 씨를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큰 소리 안 치는 점이요. 그리고 남 아픈 말은 안 해요. 옥분 씨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난 조건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결을 보는 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은 씨는 가끔 옥분 씨 집에 들렀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날에는 소매를 걷고 배추를 씻었고 명절 전에는 전 부치는 일을 도왔습니다. 옥분 씨가 얘야, 너 손님인데 앉아 있어라 하면 가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곧 식구 될 사람인데요. 그 말에 옥분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큰 며느리 고혜란 씨는 그 모습을 탐탁지 않게 보는 듯 했습니다. 혜란 씨는 41살로 세련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공손했지만 말끝에 계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마음 주지 마세요. 요즘 결혼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옥분 씨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심하면 좋은 인연도 놓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집안 어딘가에는 작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가은 씨 앞에서 밝게 웃는 동안에도 그의 등 뒤에는 말하지 못한 빚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그 사실을 결혼식 날까지 몰랐습니다. 민재 씨의 빚은 처음엔 작은 카드값이었다고 했습니다.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선 일이 꼬였고 갚지 못한 돈이 이자에 이자를 물고 불어났습니다. 민재 씨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옥분 씨가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가은 씨에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결혼하면 어떻게든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을 모으고 축의금도 들어오고
큰형 준호 씨가 조금 도와주면 넘어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문제는 준호 씨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민재 씨를 불러 낮게 물었습니다. 너 가은 씨한테 빚 얘기했냐? 민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하고 말하려고. 준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하고 말하면 더 난리 나지. 그런데 지금 말하면 쉽게 진다. 형, 나 어떡해? 일단 10부터 올려. 사람들 다 부르고 예식장 잡았는데 여기서 물으면 우리 집 망신이야. 민재 씨는 그 말을 붙잡았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10만 올리면 해결될 것 같다는 어리석은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큰 며느리 혜란 씨도 그 일에 끼어들었습니다. 혜란 씨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으로 살면 집안 무너진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라는 말은 늘 약한 사람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쪽으로 흘렀습니다. 혜란 씨는 가은 씨가 눈치챘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녁 가은 씨는 민재 씨의 휴대전화에 온 독촉 문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통장 내역과 대출 서류까지 확인한 뒤에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은 씨는 민재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은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민재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무서웠어. 네가 떠날까 봐. 가은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건 괜찮아요. 빚이 있어도 같이 의논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숨긴 건 달라요. 그날 밤 혜란 씨가 가은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은 씨, 내일 식장에 오지 않는 게 서로 좋겠어요. 가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혜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하객 다 왔고 어머니 쓰러지시면 누가 책임져요? 지금 와서 식 깨면 가은 씨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저는 식을 깨자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자는 거예요. 혜란 씨는 입술을 굳혔습니다. 진실도 때가 있어요. 내일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가 가은 씨 마음을 깊이 베었습니다. 거짓을 바로잡자는 사람에게 왜 조용히 사라지라는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새벽 나옥분 씨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방 한쪽에 걸어둔 남보라색 한복을 꺼내 조심히 펼쳤습니다. 오래된 한복이었지만 전날 밤 다림질을 해두어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옥분 씨는 거울 앞에 앉아 희끗희끗한 머리를 낮게 틀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비녀 꽂는 일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흐트러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에는 답례 떡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새벽 떡집에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막내 장가갑니다. 그 말 한 번을 하기 위해 옥분 씨는 며칠 전부터 시장 사람들에게 인사를 돌렸습니다. 가난한 살림에도 자식 결혼만큼은 반듯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큰아들 준호 씨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옆가르마를 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고 자꾸 주변을 살폈습니다. 옥분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야,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준호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오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식 날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부탁보다 경고가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 앞에 이르렀을 때 준호 씨가 갑자기 옥분 씨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의 힘이 너무 세서 옥분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러냐? 준호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옥분 씨는 그제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서 웃고 사진만 찍으시면 돼요. 옥분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신부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는 가은 씨가 아니었습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고 짧은 면사포를 쓴 젊은 여자. 단정하게 올린 검은 머리, 겁먹은 눈빛, 굳은 입술.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옥분 씨는 한 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가씨, 당신은 누구요? 그 여자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 혜란 씨가 다가와 옥분 씨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하객들 다 왔어요. 지금 엎으면 집안 망신이에요. 옥분 씨는 혜란 씨를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그 속삭임에서 이미 모든 답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안 망신. 그 말 뒤에 누군가의 눈물과 진실이 묻혀 있다는 것을 옥분 씨는 직감했습니다. 잠시 뒤 막내 민재 씨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신랑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옥분 씨가 물었습니다. 민재야, 저 아이 누구냐? 민재 씨는 어머니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사정이 좀 꼬였어. 꼬였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냥 식만 올리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할게. 옥분 씨는 기가 막혀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장터 좌판이냐? 물건 바꾸듯 신부를 바꿔 앉히게.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드레스 입은 여자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란 씨가 조심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저 아이는 제 먼 친척 소율이에요. 사정이 급해서. 사정이 급하면 남의 인생을 대신 앉혀도 되냐? 혜란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분 씨는 민재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들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은이는 어디 있냐? 민재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안 올 거야. 왜? 그게. 준호 씨가 급히 말을 막았습니다. 엄마,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밖에 손님들 기다립니다. 옥분 씨는 큰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면 거짓말도 참말이 되냐? 그 말에 준호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재 씨는 결국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빚이 있다는 것. 가은 씨에게 숨겼다는 것. 전날 밤 들켰다는 것. 가은 씨가 식을 그대로 올릴 수 없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혜란 씨가 가은 씨에게 식장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까지. 말이 이어질수록 옥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가난을 견디며 살았습니다. 전기세가 밀려 촛불을 켠 밤도 있었고 두 아들 운동화 한 켤레를 번갈아 신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난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난보다 무서운 것은 속임수였습니다. 옥분 씨는 민재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 가은이한테 같이 갑자고 말해본 적 있냐? 민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떠날까봐. 그래서 속였냐? 민재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옥분 씨는 혜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그 아이한테 오지 말라고 했다지? 혜란 씨가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안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소란 나면 다 끝장입니다. 옥분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란이 두려워 죄를 덮으면 그게 더 큰 끝장이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 밖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래 울고 난 사람처럼 떨리는 숨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앞에 임가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잔뜩 부어 있었습니다. 연한 크림색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지만 두 손은 꼭 모은 채였습니다. 가은 씨는 신부 대기실 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박소율 씨, 고개 숙인 민재 씨, 굳은 얼굴의 혜란 씨, 그리고 옥분 씨. 가은 씨의 시선은 마지막에 옥분 씨에게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도망간 거 아니에요. 옥분 씨는 아무 말 없이 가은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은 씨는 그제야 눈물을 흘릴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냥 사라지면 어머니께도 죄송해서요. 옥분 씨는 가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가 싫어서 물러난 거냐? 가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민재 씨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 말에 민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은 씨는 민재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는 건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벌고 아끼면 갚을 수도 있었겠죠. 가은 씨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속인 건 못 견디겠어요. 제가 물어보기 전까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들키고 나서도 진실을 말하기보다 저를 치우려고 했잖아요.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소율 씨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그녀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듯 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냥 급한 일이라고만 해서. 소율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옥분 씨는 그 젊은 여자에게도 화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잘못의 중심은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짓을 시작하고 덮고 밀어붙인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가은 씨 앞으로 다가오려 했습니다. 가은아, 미안해. 내가 겁이 나서 그랬어. 가은 씨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을게요. 그런데 오늘 식은 못해요. 준호 씨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가은 씨,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됩니까? 하객들 다 왔고 예식비도 다 냈습니다. 가은 씨는 조용히 준호 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예식비보다 먼저 생각해 주셨어야죠. 그 한마디에 옥분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자기 집안이 사람보다 체면을 앞세웠다는 사실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옥분 씨는 가은 씨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거짓을 멈춰야 한다. 그 사람이 어머니인 자신이어야 한다고요. 신부 대기실 밖에서는 사회자가 식시작을 알리는 멘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사진을 찍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떡을 나누어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한순간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의 말이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식이 취소되면 어떤 소문이 날지, 큰아들 회사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막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머릿속에 수많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들보다 가은 씨의 말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저는 사람입니다. 옥분 씨는 혜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율이라는 아이, 드레스 벗게 해라. 혜란 씨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까지 죄인 만들지 마라. 박소율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도 누군가 자신을 빼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민재 씨는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신랑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
민재 씨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엄마, 엄마 찾지 마라. 네가 먼저 사람 도리를 버렸다. 준호 씨가 옥분 씨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이러면 우리 집 끝이에요. 민재 장가 못 갑니다. 사람들이 평생 손가락질해요. 옥분 씨는 큰아들의 손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손가락질은 받아야지. 잘못했으면. 준호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분 씨는 신부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가은 씨 손을 잡은 채 예식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보라색 한복 자락이 조용히 흔들렸고 가은 씨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옥분 씨는 앞만 보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다. 우리 집이 한 짓 때문이다. 예식장 문이 열리자 수많은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신부 입장인 줄 알고 박수를 치려다 멈췄습니다.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아니라 한복 입은 신랑 어머니와 눈이 부은 젊은 여자가 손을 잡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는 당황해 마이크를 잡은 채 굳었습니다. 옥분 씨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떤 친척은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옥분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은 없습니다. 식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옥분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 집이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거짓으로 혼례를 올리려 했습니다. 신부될 아이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거짓 위에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식장은 폭풍 전의 들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결혼식이 취소된 뒤 예식장 밖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친척들은 옥분 씨를 붙잡고 따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객들 앞에서 그 말을 다 해야 했어요? 집안 망신을 어머니가 직접 시켰네. 젊은 애들 일인데 어른이 좀 덮어주지. 옥분 씨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은 씨는 식장 뒤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도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가은 씨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미안하세요? 내가 아들을 제대로 못 키웠다. 그 말에 가은 씨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옥분 씨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차라리 미워한다고 했다면 덜 미안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재 씨는 한참 뒤에야 복도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가은 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가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저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면 더 일찍 말했어야 해요. 민재 씨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옥분 씨는 아들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은 스스로 견뎌야 할 몫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끝까지 불만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도리 하시더니 결국 우리 가족 다 망신 줬어요. 옥분 씨는 지친 얼굴로 큰아들을 보았습니다. 준호야, 도리는 남한테 보이려고 지키는 게 아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지키는 거다.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현실 핑계로 사람 하나 짓밟는 게 네가 말하는 현실이면 나는 모르는 게 낫다. 혜란 씨는 멀찍이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걸 느끼는 듯 했습니다.
박소율 씨는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와 옥분 씨에게 작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어른들 일에 휘말린 거다. 앞으로는 누가 시켜도 이런 자리에 앉지 마라. 소율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옥분 씨는 가은 씨를 택시에 태워보냈습니다. 가은 씨가 문을 닫기 전 옥분 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오늘 와서 다행이에요. 그냥 사라졌으면 평생 억울했을 것 같아요. 택시가 떠난 뒤 옥분 씨는 예식장 계단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보라색 한복 소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자식 결혼식 날 축복 대신 사과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진실이라도 진실은 사람을 똑바로 서게 한다는 것을 그날 옥분 씨는 다시 배웠습니다. 그 뒤 몇 달 동안 옥분 씨 집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식장에서 결혼을 엎었다더라. 신부가 바뀌었다더라. 빚 때문에 난리 났다더라. 사람들은 저마다 아는 척했고 모르는 말까지 보태며 떠들었습니다. 옥분 씨는 시장에 갈 때마다 시선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재 씨는 한동안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옥분 씨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빚 정리할게. 형한테도 기대지 않을게. 옥분 씨는 밥상을 차리다 말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매달 얼마씩 갚는지 장부에 써라. 민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은이한테는 다시 연락하지 마라. 네가 미안하다고 해서 그 아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그 말에 민재 씨 눈이 붉어졌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와 혜란 씨는 한동안 옥분 씨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서야 준호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우리한테 화났어요? 옥분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화보다 서운하다. 너희가 사람보다 체면을 앞세운 게. 전화기 너머에서 준호 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혜란 씨도 나중에 찾아와 조심스럽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너무 계산만 했어요. 식만 끝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옥분 씨는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계산도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을 지우는 계산은 하면 안 된다. 혜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과가 모든 것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의 잘못을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넘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가은 씨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옥분 씨는 일부러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든 조용히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오후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작은 기척이 났습니다. 옥분 씨가 문을 열자 가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귤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은 조금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옥분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얘야, 네가 여길. 가은 씨는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날 제 편 들어주셔서요. 옥분 씨는 급히 방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놓자 가은 씨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그날 이후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제가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요. 옥분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은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말해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평생 제가 도망간 사람처럼 남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 씨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결혼식은 망쳤지만
한 사람 인생은 지켰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가은 씨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옥분 씨에게는 여전히 귀한 아이였습니다. 나옥분 씨는 그날 이후로 결혼식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한다고 했습니다. 남보라색 한복도 한동안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 옷을 보면 하객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던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회하느냐고 물으면 옥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날 그냥 넘어갔으면 우리 집은 겉으로만 멀쩡했을 겁니다. 대신 한 아이 마음은 평생 무너졌겠지요. 가난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의논하면 갚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다릅니다. 거짓말 위에 세운 혼례상은 아무리 꽃으로 꾸며도 결국 누군가의 눈물 위에 놓인 상입니다. 옥분 씨가 그날 지킨 것은 예식장의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되지 못한 한 사람의 존엄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자기 아들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집안은 아무리 번듯해 보여도 결국 부끄러운 집안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멈추실 수 있으셨을까요?